단추가 한 10개 달려있는 옷을 사주는 거예요, 이렇게. 형 거 줄여 입히니까 이게 그냥 내리면 내려가잖아요, 이렇게.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너무 힘들어. 내리다가 아씨 안 꺼낼래 하면서 포기하겠거. 어떻게? 아니, 해결 방법이. 자, 이번에는 이제 비대면 고민 상담소를 열어보겠습니다. 네,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아함에서 직접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, 특히 이제 과추형이 나온다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. 주변에서 진짜요? 가장 이제 많았던 질문부터 그렇죠, 네. 제가 한번 기대가 되네요. 아우 기대는 네, 해주세요. 네,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목욕할 때 네. 그걸 이제 만지고 또 친구들한테 보여준다. 이거는 이제 소중한 거니까 이렇게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. 보여주는 친구들 가끔가다 있긴 있는데 네. 그게 좀 커가면서 안 하긴 안 할 거거든요, 이렇게. 뭐 그렇다고 얘가 막 커서 뭐 바바리면 될 것도 아니고. 신기하니까 그런 거예요. 만약에 자기는 까추가 되게 마음에 들어. 뭐 달려있고 뭐 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면 막 신기하니까 보여주고 하는데 물론 그게 뭐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까? 애들 막 둘이 잡을 거예요, 얘를. 자꾸 이렇게 더러운 손만 만지면 고추도 화나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병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애둘러가지고 막 예를 들면 뭐 단추가 한 10개 달려있는 옷을 사주는 거예요, 이렇게. 풀기가 힘들어. 그러다가 바지 오줌 쌀 것 같은데. 차라리 그게 낫지 그래도.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키는 거야, 이렇게. 너무 쉽게 할 수 없도록. 형 거 줄여 입히니까 이게 그냥 내리면 내려가잖아요, 이렇게.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너무 힘들어. 내리다가 아씨 안 꺼낼래 하면서 포기하겠거. 어떻게? 아니, 해결 방법이. 제 생각을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쁜 행동은 아닌데 너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뭐 형제가 있다고 하면 봐봐, 형은 안 꺼낸 것 같은데 너만 꺼내는 것 같아. 그리고 아빠도 안 꺼내잖아. 그다음에 뭐 까추를 안 꺼내고도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든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꺼냈을 때 좀 맛있는 걸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데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뭐 밖에 막 애들 놀이터 좋아할 거 아니야. 그렇게 하면서 까먹게 만드는 거죠. 시선을 자꾸 다른 데 두면 4살이잖아요. 한 5살, 6살 되면 그때부터는 몰라요. 자기 과추 있는지 없는지. 네. 근데 그게 남자들의 약간 본능인가요? 애기들 이렇게 소변 보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서로 거 이렇게 보면서 막 니 거 뭐 어떻다, 크다, 작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. 애기들이요? 네, 4-5살 애들이. 특이한 애들인데. 네, 그래서 막 선생님 얘 거는 되게 커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어릴 때부터 남자들의 어떤 이런 본능인가? 아부심이 약간 있죠, 약간. 네. 남자들이 이렇게 소변 볼 때 주변 막 신경 쓰는 게 본능적으로 자기 거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. 제일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약간 좀 떨어져가지고 제발 좀 붙어서 쏘세요라고 이렇게 막 안면문걸 멀리서 보는 거예요. 약간 자부심 떨어진 친구들은 이렇게 막 붙어야 돼. 변기 붙어가지고 막 내 과추는 안 보여주겠어 해가지고 붙어서 싼단 말이에요. 요즘은 서서히 이렇게 막 안 본단 말이에요, 이렇게.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본능적으로 좀 남아 있는 거죠. 어릴 때니까 남의 친구 큰 거 얘기해주지 커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해. 심기 불편해지지. 약간. 다음 질문은 이제 남자아이들 키우는데 이렇게 서서 소변 보면은 아무래도 막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네네. 앉아서 보게 하는데 네. 이거에 대해서는 괜찮은지. 저는 앉아서 오줌 산 지 아직 거의 네. 2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. 결혼하시고부터. 아니요, 저는 그 전부터도 앉아서 샀어요. 남자들 한 2-3명 있는 집은 화장실 딱 들어가면 아우 그 막 특유의 찌르는 나잖아요. 막. 네네. 남자들은 반바지 입고 서서 한번 싸봐요. 그럼 자기 다리에 진짜 많이 튀어.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앉아서 보고 하는데 그럼 대부분 남자는 서서 봐야지 장난 아니면서 정력이 나빠지니 뭐 네, 그런 나빠지니 기능적인 이성적으로 문제. 하는데 네. 그러면 앉아서 보면 기능이 나빠질 것 같으면 우린 그렇게 해야 돼. 막 똥말이 오면 되게 똥하고 오줌하고 동시에 나오잖아 보통.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똥 참으면서 오줌 불어야 되는데 이 똥 참으면서 오줌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아니 똥하고 오줌만 분리해서 넣을 수 있어요. 이게 약간 급할 때 동시에 나오잖아 동시에. 네. 아니 더러운 게 아니고 맞잖아요. 근데 그걸 어떻게 분리시켜 가면 그 사람들은 똥 눌 때마다 내 정력 깎아 먹어서 미치겠네 하면서 이것만 들어도 벌써 말이 안 되죠. 네.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.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네네. 이제 아이가 자꾸 막 소변 마렵다 그래서 네.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는데 막상 가서 앉으면은 쥐어짜는 느낌이 그렇죠. 나는데 이게 아이가 좀 예민한 건지 뭐 방광이 아직 좀 발달이 좀 덜 된. 아니요 방광이 발달이 덜 될 수도 있고 근데 네. 이 글만 봐가지고 제가 관심법을 써가지고 얘는 방광이 아니야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. 네네.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 나이 때 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많죠. 백화점 갔는데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나 아까 갔다 가고 또 가는 거야 하면서 약간 그냥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애한테는 막 바바바바 마상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. 그래서 소변을 보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아니면 빨리 봐야 되고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말고 물론 여기는 기질적인 병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는 거고 만약에 방광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오줌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신호가 올 거 아니에요. 그리고
과민성 방광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오줌 차도 신호가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. 특히 어린이들 변을 잘못 닦으면 앞으로 닦는 친구들이 있어. 그 층마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지하층에서 나왔던 거 다 붙이잖아 이게. 그러다 보면 아프고 방광염 걸리고 그러면서 소변 자주 보고 막 쥐어짜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대변 처리하는 법을 안 알려주면 휴지가 잘 닦으라면 지금 잘 닦으라 해놓고 어디 닦는지 모르잖아요 이게. 네. 어디 닦으라 말도 안 해주잖아요 이게. 그쵸. 휴지 풀어가지고 코 풀고 나오면 어떻게 코 닦고 나오면 엉덩이 닦으라 말은 안 해주잖아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닦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감염적인 원인을 제외하고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똥오줌 못 가리는 애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소변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. 제 주변에 이제 야뇨증이 있어가지고 네. 초등학교까지도 막 이렇게 밤에 네. 네, 이렇게 뭐 치료받고 네, 야뇨증이라고 하면 1차성 야뇨증이 있고 2차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한 번도 오줌을 밤에 안 산 적이 없는 친구가 있고 갑자기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오고 있다가 팍팍 너무 놀란 거야. 그 뒤부터는 같이 오줌을 한 번씩 싸는 거야 이렇게. 치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아까 먹는 약 먹는 거, 항이뇨 호르몬. 네. 두 가지 됐으면 어떻게 하지? 의학이 받아야 되는데. 두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. 약 먹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알람기 네. 소리만 약간 들리면 이 소리 나는 거야. 근데 애가 자다가 너무 놀라지 않나요? 그까지 제가 모르겠네. 가면 소리를 가면 되게 나긋나긋하게 할 수는 없잖아. 얘야. 우리 소중히 우리 형. 더 잠들지 약간. 우리 엄마한테 짜증나는 게 뽀송뽀송 이불 깔아놨는데 오줌 싸면 막 돌아버리는 거잖아요.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방수패도 깔아주고 애한테도 괜찮아 오줌 싸도 괜찮아. 그런데 혹시 마려우면 미리미리 준비 좀 하고 엄마 깨워도 괜찮다면서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 2-3시간 전부터는 좀 물 있는 걸 수분기 뭐 수박 같은 거 과일 같은 것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좋아질 겁니다 아마. 안 좋아지면 뭐 한솔에서 책임지겠죠 뭐. 네. 아니 병원에 가면 되죠. 우리만 오지 마세요. 네. 엄마 목욕할 때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몸을 한번 보고 이렇게 문을 닫고 간대요. 이거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쳐야 되는지 문을 정말 잠그고 해야 되는지 뭐 애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. 근데 그거는 아마 호기심을 보는 거예요. 그냥 엄마가 우와 몸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엄마가 그냥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고 오게 목욕을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클 거야 아마 그냥. 엄마는 까추가 없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. 네. 막상 커가지고 엄마 목욕하면 둘이서 또 같이 본다잖아요 이렇게. 네. 같이 본다는 거는 약간 장난스럽게 보는 가능성이 또 크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또 문을 안 잠그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엄마가 샤워하고 나올 때 빨갛고 막 다니진 않잖아요 엄마들은 보통. 아빠들은 좀 돌아다녀도 네. 뭐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데 엄마들은 옷을 웬만하면 다 입고 나오지 않나요 보통 그 목욕탕에서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면 애들 금방 까먹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. 그냥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약간 이렇게 너무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7살 남아를 이제 육아 중인 어머님이 네. 포경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 한때 왜 약간 신생아 때 태어나자마자 그건 그냥 미국에서 하는 거였고 근데 네. 요즘 잘 안 하기도 하고 네. 그거는 케이바캔데 잘 알아야 될 게 포경 수술하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되는 거 일단은. 네. 지금 7살짜리를 뭘 끌고 와서 수술하겠어요. 그냥 좀 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좀 됐을 때 이런 점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점은 너한테는 약간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수술하는 게 맞는 거지.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도 그 메이저 병원들 포경수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적으로. 너무 카더라 이상한 소리는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나와 있는 팩트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하면 본인의 건강이잖아요. 이렇게 포경을 하고 안 하는 거는 서로 파트너랑 서로 상대방께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. 근데 그건 알아야 돼. 만약에 꼬추를 깐다고 해가지고 이 포피륜이 되게 좁아가 있는 친구인데 억지로 깐다고 뒤로 까가지고 기도로 휙 노출시켰어. 네.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지가 뒤로 해가지고 목을 조른단 말이에요. 좀 있으면 기두가 새카매져요.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. 혹시 아빠가 샤워하면서 이렇게 살짝 까보고 뭐 잘 까진다면 좀 더 까보고 하는데 안 까져? 까야 돼. 억지로 까지는 마시라고.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정말 딱 고학년 되면 약간 본격적인 어떤 그래도 성교육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니? 특히 엄마가 아들한테 시키는 게 쉽지 않죠. 이럴 때는 보통 아빠가 아들한테 보통 하는 게 맞고 엄마가 딸한테 교육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는데 한부모 가정들 있잖아요. 한부모 가정들. 그럴 때 좀 고민되는데 애기가 약간 문 잠그고 잘 안 나오고 약간 좀 휴비 소비량이 좀 늘어나고 약간 이거를 가만히 알고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저는 결론적으로 자위하는 게 나쁘다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당연한 과정인 거고. 만약에 방문 다 없애버리는 거야 막. 컴퓨터도 이렇게 없애버리고 휴대폰 없애버리면 조금 덜 접하겠지. 집에 휴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.
진짜로 그 아저씨들 이렇게 코 푸는 거 알지? 이렇게 확 푸는 거 이렇게. 그럼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덜 하겠지. 근데 그게 맞다 생각해요. 이렇게 아니잖아요. 네. 못 본 척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그냥 또 엄마는 또 약간 또 두루마리 이슈 있으면 또 그런 거 좀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무형광 이런 거 좀 좋은 거 크리넥스 좀 그런 거 좀 사주고 좀 제대로 알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. 그러면 그런 상황이 접하더라도 거절할 줄 아는 부분은 거절할 줄 알고 혹시나 만약에 그리 되더라도 잘못된 임신을 막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식도 알고 임신되기 전에 피임도 정확하게 알고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. 아빠 보고 좀 이렇게 좀 가가지고 지어보니까 휴지하지 한통 다 쓴다고 또 썼다면서 애는 비염 있는 것도 모르고 막 그냥 코만 푸는 거냐 밑에 푸는 거냐면서 네,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의 고민을 또 들어보는 비대면 상담소를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저만 재밌었나요? 네,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저희 발걸음 누군가요? 네, 해주신 우리 홍성호 차 타고 왔는데 발걸음이 아니고 어렵게 차를 타고 와주신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이거는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저희가 명언 한마디를 항상 부탁을 드리거든요. 이 준비 안 해왔는데 웬만해서는 다 정상적으로 커요.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자들은 별로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. 남자들은 고추 만지고 뭘 하고 오줌 싸고 뭘 하고 아까 여자 같은 경우도 오줌을 잘 못하니 뭐 스트레스를 받니 많이 어떻게 해도 다 정상으로 커요.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거기 막 진짜 눈만 뜨면 애가 바지 벗고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막 고추 막 자꾸 흔들고 이러진 않잖아. 내 말은. 그러면 그 정도 행위가지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내 문제되는 경우 하나도 없다면 또 누가 하나 케이스 찾아오겠지. 네.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절대로 없어요. 그러니까 건강하고 남들 키우세요. 그래. 그리고 또 오줌 싸는다 뭘 하지 말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큽니다. 그냥 무조건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그 혹시 고안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냐니까 있긴 있겠지만 난 본 적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 한 100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. 대박. 100개 케이스면 없는 거잖아, 솔직하게. 손가락 7개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? 라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야. 찾아보면 있겠지.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슬로건이 있어요. 또 있어요. 네. 요구하는 게 많아요, 이렇게. 아니 그냥 외치면서 끝나는 거예요.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. 이렇게. 네, 5분도 함께 안 해요, 아들하고. 안 하실 너무하네. 수도 있죠.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.